각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금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장 마감 후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브로드컴이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시간의 시장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반도체가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랐고 메모리 주식들은 다 좋았기 때문에 원래 좋은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었으나 브로드컴이 약간 방해가 되었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나 걱정을 했는데, 사실 뭐 한국 시장은 뭐 브로드컴하고는 상관없죠. 그리고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그래도 제품 많이 팔릴 수 있어요 라고만 얘기해주면 어차피 메모리는 팔릴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락했어요. 하락한 이유는 그럼 뭘까요? 네, 역시나 이거예요. 미국 시장이 저렇게 되는데 밸런스 조정을 해야 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밸런스 조정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1조만 옛날에는 팔아도 난리 났다, 뭐 무슨 큰일 있어? 이렇게 됐었는데 외국인들 매도를, 요즘은 그 단위가 과거 없던 단위가 거의 매일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스쿵부터 보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1.8% 거래소 기준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 수급 때문이에요. 자,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 7조 팔았습니다. 저거 KRX 빼고 NXT라든가 장외시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보면 훨씬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표는 연합 인포맥스 단말기, 인포맥스 단말기로 보여드린 자산 건데, 시간의 시장이라든가 장외 시장까지 합치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 데이터 값보다. 그러니까 대략 한 7조 5천억, 7조 7천억 정도 팔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쏟아졌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줄어들 기미는 안 보여주고 계속해서 매도의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짓눌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거래소 하루짜리 흐름을 보면 확인이 되는데요. 거래소가 사실은 거의 보합 근처까지 올렸습니다. 오늘 시작하고 나서 다시 8,763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플러스 나겠구나. 그리고 장중에 삼성전자 플러스가 났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오르려다 실패하고 또 오르려다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실패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만약에 이제 종가가 저점까지 밀려서 끝나면 조금 골 때리는데 그거는 아니고,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졌고, 근데 오른 종목이 내린 종목보다 두 종목 더 많아요. 446종목이 올랐고 444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떨어지면 1, 2, 3, 4 펀치가 떨어졌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이 1, 2, 3, 4 펀치. 5도 떨어졌구나. 솔루션.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니까 대형주 때문에 지수는 하락했지만 내린 종목수보다 종목수는 오른 종목이 더 많은, 그동안과는 궤적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실적이 좋다고 평가되어 있던 유통업종이 대폭적으로 상승했고, 그 다음에 거래소 위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코스닥이 반대로 또 상당히 크게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대비 23.70포인트, 1000포인트 붕괴 직전에서 2.31% 상승하며 기세 회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은 비슷한데 여기는 반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랐고, 오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반도체 소부장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좀 이상하다, 야, 대형주가 오르면 반도체 소부장이 따라서 올라야 되는데 그동안은 왜 안 오르지 했는데 오늘 올랐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상한가 갈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원익 IPS가 상한가 같고 주성엔지니어링 27% 올랐고요. 뭐 이런 관련된 리노공업 7% 등등,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주변부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오테크닉스 14%, PSK 26%, HBSP 7.5%, 이렇게 주변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면서 뭐 유진테크도 거의 상한가네요. 오늘 코스닥은 보통은 코스닥이 오를 때는 뭐가 올랐다? 네, 보통은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오르는데 오늘은 반도체가 올랐다. 왜? 반도체가 떨어져서 반도체가 올랐다 하는 아주 재미난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반도체 본주는 오르는데 왜 우리가 왜 안 올라 해서 서러우셨던 분은 서러움이 좀 풀렸던 하루가 될 거고요. 또 하나, 미국 시장에서도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이제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명확하다 보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뭐 등등, 램 리서치 이런 등이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의 주변 여건 상황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미쳤어요. 우리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물하고 이제 거의 붙었습니다. 하루에 10bp. 이건 뭐 자, 환율도 약세잖아요. 환율도 약세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신현성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방향이 금리 상승을 얘기한다. 소비자 물가, 경기 상승률, 그다음에 환율 모든 게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원화환율이 1,538원, 1,550원 근처까지 가면서 최약세예요. 지금 이게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약세가 나타났고요. 아마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최고 약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금리가 올라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한국은 금리를 올해 한 번 아니고요, 2번 올린다고 보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겁니다. 금리 2번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보면 업종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백화점 업종입니다. 자, 백화점 업종, 즉 유통이 무려 7.5%나 올랐는데 백화점 업종들이 2배씩 올랐습니다. 자, 왜 그렇죠? 주식에서 돈 버신 분들이 어디를 갔다? 네, 백화점 갔다. 돈 벌어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뉴스 많이 들었잖아요. 막 그 명품관에 줄 서 있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백화점의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백화점 관련 주식들은 뭐 심지어 이마트까지도 막 두 자릿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초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가장 좀 특징적인, 그러니까 그동안에 메인이었던 전기전자 쪽이 살짝 뒤로 빠지자 이런 쪽이 초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뭐 재미난 장세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중간에 증권주가 강세였는데요. 증권주 강세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기대감들이 살려지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신영증권이 말이에요. 지금 시가총액 3조짜리 회사인데 1조를 소각합니다. 자사주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사주 이렇게 많은데? 했는데 그중에 32%, 3분의 1을 소각한답니다. 놀랍죠? 놀랍고 이건 브라보. 박수 쳐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18만 8천짜리 주가인데 배당률도 꽤 높게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배당률도 한 4% 가까이, 주가가 높으니까 4%도 꽤 많아요. 4% 가까이 배당을 한다 그러고, 배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산 소각을 하니까 근데 주가는 오늘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예전 같아서 1, 2월에 이런 뉴스 나왔으면 주가 아마 폭등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뭐 굉장히 바람직하고 증권회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증권회사는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신영증권이 중견증권사이긴 합니다만 앞장서서 이런 모습을 해줬다는 데는 참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로드컴이 오늘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었는데요. 브로드컴이 뭐 그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썩 나쁘진 않은데 기대감이 너무 컸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CEO가 뭐라고 했냐면 AI 반도체 매출 가속 성장으로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그러면서 3분기 AI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한 1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매출이 24조에 160억 달러면 한 25조쯤 되거든요. 우리는 이익이 57조인데 근데 브로드컴이 시가총액이 훨씬 비싸거든요. 어렵긴 어려워. 그래 알겠는데 브로드컴이 너무 비싸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얘네 분기에 매출이 25조예요. 우리는 이익이 57조인데 하이닉스도 이제 이익이 40조쯤 될 건데 분기에 더 늘어날 건데, 그렇죠? 그런 거 보면 한국의 기업들이 주가가 싸던가 얘네들이 비싸던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브로드컴은 앞으로 TPU 등등 위탁 반도체를 많이 만들게 될 건데 구글, 메타, 엔트로픽 등 고객사는 현재 6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메타와 AI 칩 공급 파트너십을 지난 4월에 체결했는데 2028년까지 총 3기가와트 규모의 칩을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7년도 회계연도에는 총 AI 칩 출하량이 10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썩 나쁘진 않은데 말이죠. 주가가 그러니까 봐봐. 25조 분기 영업하는 애가 지금 탑 10 기업 안에 들어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으니 얘네가 비싸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싸던가 둘 중에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AI 관련된 반도체 상황들은 아주 좋아요. 좋은데 여기서 오늘 또 실적 발표한 회사가 하나 있으니 바로 TSMC입니다. TSMC의 이야기는 조금 들어볼 만한 것 같아요. TSMC가 최차 웨이 최고 경영자께서 주주총회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수요를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회사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다. 자, 이분은 창업자이죠. 예, 창업자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인 공급 부족이 있는데 미국 고객들의 강력한 AI 칩 수요를 TSMC가 전량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TSMC는 올해 매출 성장률이 30%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확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2월 4일 대만에서 얘기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근데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는 그냥 발표한 거고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재미난 얘기.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어요. 주주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경쟁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머스크의 테라팹 계획에는 just good luck 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텔이나 삼성전자 등과 경쟁이 심화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난 3, 40년 동안 우리는 늘 온갖 경쟁에 직면했고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고 뭐 잘해왔으니까.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굿럭, 나도 굿럭이야. 너무 좀 띄엄띄엄 보는 것 같아. 테라팹 아시아 분들 되게 많이 데리고 와야 돼. 이거는 약간 수도사적 성향이 있어요. 그냥 아이디어 머리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 이거는 좀 이게 이론적으로 팹리스 한다 그러면 내가 인정. 팹리스까지는 확실하게 인정. 근데 이거 너무 띄엄띄엄 봐. 자, 어쨌든 아주 재미난 얘기를 또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한국 투자자들 조금 들어볼 만한 얘기인데 부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전자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메모리칩 업체들처럼 우리는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단기간에 400% 인상하는 식의 조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지적한 거죠. 그들의 80% 매출 총 이익률은 부럽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우리는 고객 신뢰와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들을 대목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 애널리스트께서 지금 71.5%였던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79% 정도 수준까지 평균적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거는 누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최태원 회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칩 공급 부족 계속 있고 HBM 쏠림으로 인해서 D램 공급도 부족하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실제적으로 약간 한 달에 걸쳐서 만났는데요. 이 공급을 조절하는 상황 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업체들이 공급을 조절하는 거 아니냐는 그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HBM으로 넘겨가지고 그 웨이퍼 사용량도 많고 그래가지고 D램이 기본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D램 라인을 전부 HBM으로 많이 돌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신규 팹은 전부 HBM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D램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요 부족이 났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공급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웨이퍼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수율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최태원 회장도 이렇게 얘기했죠. AI 열풍으로 칩값이 너무 치솟고 특정 제품으로 공급이 쏠리면 결국 스마트폰, PC 같은 전 세계 IT 생태계 전체가 가격 폭등 타격을 입게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다 우려를 좀 표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높은 비용이 계속되게 되면 AI를 하는 업체들이 과연 이 돈을 내고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장하고 나서 상장하기 전까지는 상관없습니다만 상장하고 나면 주주들이 show me the money 이렇게 할 거거든. 투자했으니까 우리한테 돈을 벌어줘야지. 돈을 못 벌어줄 거면 성장을 확실히 하는 걸 보여주든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어? 아니면 돈을 보여줘. 주주들은 그렇게 되죠, 결국. 네. 기다려주는 주주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네. 미국도 애시당초 주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줄은 지가 꽤 됐습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은 너무 지나치죠? 한국이 많이 지나치다는 것은 지금 SK 하이닉스 선물
규모를 보니까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물 지수라는 것은 사실은 선물이라는 거는 저거잖아. 저기 농산물에서 혹시나 있을, 그다음에 원자재에서 혹시나 있을 걸 대비해서 사전에 좀 선도 계약을 해놓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병충해를 있거나 냉해를 있거나 뭐 이렇게 될까봐 사전에 먼저 사놓고 이 밭대기로 사놓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선물은 just trading입니다. 예, 그것도 just trading이 아니라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를 위한 선물이고요. 지금 규모가 어디까지 늘어났다? 40조 원까지 늘어났다. 네. 기존에는 한 20조 원이었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이후에 40조 원까지. 네, 27일 날 21조였던 게 3, 4조로 늘었고요. 그리고 또 며칠간에 40조까지 늘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3일 연속 빠지면 이거 못 견딜 겁니다. 그러면서 훅 하고 떨어질 수도 있죠. 사실은 오늘 브로드컴 저렇게 됐다고 한국의 큰 뉴스 아니잖아요. 근데 주가가 꽤 떨어졌잖아요. 한국 반도체 업체에 저렇게 떨어질 일이 있나? 브로드컴 떨어진다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다 올랐는데 같은 업종 다 올랐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거 레버리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이렇게 그 레버리지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메모리 쪽 업황은 상당히 좋아요. 특별히 요즘에 샌디스크, 그 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맨날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재미난 뉴스. 도시바에서 분사한 키옥시아가 시가총액 1번 시가총액 누구였죠? 원래 1등은 토요타. 근데 어떻게 바뀌었죠? 네, 누구? 손마사요시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1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2등은 그럼 토요타였죠? 근데 잠시 오늘 잠깐 키옥시아가 이걸 역전했습니다. 예, 키옥시아가. 자, 키옥시아는 디램 하나요? 아니요. 낸드 플래시만 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다 망해가던 회사였죠. 다 망해가던 회사인데 망할 뻔하다가 그때 누구누구가 돈을 더 밀어서 유지됐습니까? 미국의 베인캐피탈, 한국의 하이닉스, 네, 이런 회사들 일본 업체 해가지고 돈을 넣어가지고 견딘 회사잖아요. 예, 견뎠습니다. 근데 이제 대운을 맞이하는 상황이죠. 그래갖고 무려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그 실적 발표 3월에 매출이 전년 대비 37% 증가한 2조 3,376억, 대략 그러니까 한 23조쯤 되고요. 영업이익은 92.7% 증가한 8,700억, 그러니까 한 8조 7천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갈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한 8조대 9조 가까이 돈을 버니까, 그리고 조금 더 늘어날 걸로 보니까 도요타 자동차를 잠깐 넘겼는데, 도요타 자동차는 1년에 얼마 영업이익을 내느냐? 3조엔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1조 가까이 내니 넘길만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도요타 자동차의 시가총액이 한 450조 정도 되는데, 450조가 좀 넘는데, 그래갖고 잠깐 이 키옥시가 거기까지 갔으니까 450조면은 근데 30조 내는데, 현대자동차는 좋을 때 15조 냈는데 영업이 작년에는 한 11조 대 냈고, 이것도 도요타 자동차가 비싸던가 한국 현대자동차가 싸던가 둘 중에 뭐 기아차까지 합치면 조금 더 축소가 되긴 합니다만, 그럼 두 개 합치면 또 영업이익도 훨씬 더 축소가 되니까 그럼 도요타 자동차보다 싸면 좀 싼 거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각도기의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글로벌 랜드 시장 28년까지 연평균 22% 성장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라면 일본도 미국에 이어서 반도체 기업들이 시가총액 원투펀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상황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키옥시가 자리 잡은 데가 바로 낸드 플래시죠. 근데 어느 정도 돈 벌어서 이 정도냐? 키옥시아의 점유율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 정도 됩니다. 14%. 그러면 누가 최고예요? 네, 당연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30% 가까이 됩니다. 자, 키옥시아가 14% 벌어서 1번 시가총액 2위가 됐으니 삼성전자 30%. 저거는 낸드만이에요. 저거보다 더 많이 돈 버는 어디다? 디램. 디램이니까 세계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가총액도 탑10 기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18%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YMTC예요.
다른 데는 다 비슷해요. YMTC는 8%에서 13%까지 갑니다. 지금 CXMT 창신 메모리, D램 만드는 창신 메모리 CXMT와 낸드 플래시 만드는 중국의 YMTC가 점유율을 늘리면서 좋은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익이 처음으로 제대로 잡히고 늘어나니 중국 기업들 중에서 이익 규모가 크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상장한다. IPO. 자, 상장하면 이제 골 때리죠. 돈이 마련되면 얘네는 뭐 하겠습니까? 설비 증설할 겁니다. 그나마 미국이 첨단 장비를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지금 좀 막히긴 해서 참 다행이긴 한데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자금들이 더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되면 특별히 YMTC는 CXMT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샌디스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자리를 역전하고 키옥시아의 자리까지도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열어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 오늘 그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는 젠스랑이 온다는 뉴스예요. 자, 젠스랑이 옵니다. 젠스랑이 와가지고 우리 저기 어디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출연하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저는 물 건너 갔어요. 유퀴즈 출연은 저는 물 건너 갔고, 저 아니래도 가실 분이 많아져가지고, 좀 그렇고요. 근데 근데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얘기가 어디가 나오냐면, 진짜 오늘 웃겼던 게, 페이커 아세요? 저기 게임왕 페이커? T1이라는 회사에 페이커 있습니다. 이상혁 씨. 이 선수하고 만난다고 합니다. 왜 게임 그러니까 GPU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게 게임 매니아들이고 그 게임 매니아들을 이끌었던 게 옛날에 무슨 요한 선수도 있었고요. 그 임요한 선수 있었고 최근에는 이 압도적으로 1등이 중국 애들 다 갖다 줘도 안 받고 이랬던 페이커죠. 그러니까 여기를 만난대.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로보틱스와 방산 쪽에 걸쳐 있는 회사인 LIG 넥스원, 옛날 넥스원, 요즘에는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여기 방문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성수동에 무슨 삼겹살 파티 한다 그러고 한국 대표 CEO들 만나고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영업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영업 진짜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 최근에 그 대만에서 했었던 GTC 모임하고 이럴 때 한국 기자들하고 이렇게 저거 할 때 기자회견 할 때 제일 먼저 꺼낸 게 로보틱스예요. 사실은 로보틱스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휴머노이드가 되게 애매한 위치인 거예요. 근데 휴머노이드 얘기를 자꾸 해서 진짜로 로봇 시장이 열리면 누가 제일 좋아요? 엔비디아가 좋죠. 좋아요. 물론 우리도 좋습니다. 엔비디아가 잘하면 우리는 메모리 같이 따라가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걸 보니까 자꾸 시장을 형성하고 만들고 확장시켜가지고 자꾸 자기네 그 플랫폼도 넓히고 이러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 휴머노이드 쪽에서도 얘네들이 AI 관련된 플랫폼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작 그루트, 아이작 랩, 그리고 옴니버스, 코스모스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봇 시장을 막 넓히려고 하는데 한국 와서 대거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만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DX, 네이버, SK텔레콤 등이 얘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만난다는 사람이 네이버 사장님, 현대자동차 사장님, 이런 분들 최태원 사장님 이렇게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분 진짜 열심히 산다. 진짜 열심히 살고 이걸 늘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라는 거 느끼게 됩니다. 계속해서 젠스랑은 로봇 시장에 수조 달러의 기회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분은 어쨌든 최고의 세일즈맨이니까 시장을 넓히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력이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의 말을 들을 때 좀 가려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어떻게 되는지 그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가야 되겠다. 라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은행에서도
그 B2로 인한 변동성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하이닉스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의 그 주식 시장에서의 그 정규 시장에서의 B2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 수준에서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 자본 뭐 해봐야 수십조니까 다 합쳐봐야 수십조, 수백조는 안 되는 거니까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돈을 빌려주니 주식시장 사이즈가 7천조 대니까 사실 70조까지 빌려준다고 해도 1%니까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문제는 아까 그 ETF, 파생, 레버리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 확대되는 건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후발주자들에 의한 포모 후발주자들에 의한 B2가 증가하게 될 경우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한국은행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공여 상황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어찌 되었거나 만약에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예탁금 대비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 비율을 보면 그렇게 시총 대비 뭐 이런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지금 떨어지야 돼. 그러니까 그 시총이 커져가지고 레버리지가 그렇게 크게 저기는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호가제도라는 게 문제예요. 호가가 급하게 떨어지면 그냥 다 떨어지거든. 예. 무서워서 날려버리면 날리는 만큼 주가가 떨어진다는 게 이 주식시장의 문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는 과열되어 있지만 기묘한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과열되어 있는데 비싼 가격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반도체 관련된 뉴스 계속 봤지만 다들 모든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고 모든 나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지금 등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 진원지인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조금 골 때리죠. 네. 그거는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오후 저녁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내일부터 장마입니다. 그리고 저희 찔링이가 하는 중국 마감은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방송을 한 번 더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찔링님과의 중국 마감이 없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